네, 시장 분위기 다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2,400선 회복이 됐고요. 하락 반전했던 거래소도 870선 회복이 되면서 지금 빨간불로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탄력 받을 수 있을지요? 저희 큰 그림 그려보면서 전략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난한 것 같아요. 네, 네네. 괜찮게 오늘 지수상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도세와 관련된 얘기들 계속해서 뉴스가 좀 팔로우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도세 피하기 위한 배당주 투자가 늘어날 거다? 이런 분석이 오늘 증권사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워낙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은행에다가 돈 넣어봐야 연 1%도 안 되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배당주를 샀을 때 그 주가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그 배당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자, 먼저 11월 달 되면은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은 결국 시장에 아마 변동성을 많이 줄 것 같고요. 또 하나 대주주 요건 3억에 대해서 우리 개인들이 많이 좀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확답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많은 물량들이 연말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년 3월이면 공매도에 대한 것도 다시 재개되게 되면은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말에 대한 부담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당주 어지간해서 4% 5% 주면 참 많이 주는 종목인데 현 시점에서 산 종목이 연말 갔더니 10% 빠지고 15% 빠졌을 때 네. 그러면은 그 배당 그 4% 받는 게 이익이냐라고 봤을 때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배당주라는 것은 지금 사가지고 뭐 진짜 1년, 2년, 3년, 4년 그것을 보면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난 일정 부분 배당 받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라고 한다면 분명히 살 수 있는 이 시점인 건 맞습니다. 허나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서 배당주까지 고려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것은 현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 배당주 좀 관심 갖고 있는데 뭐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몇 종목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아주캐피탈입니다. 이 아주캐피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최근에는 220억 자사주 매수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뭐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어요. 이 종목의 배당은 한 5.2% 배당 수익이 나오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배당이 한 4.98%, 그 다음에 노루홀딩스, 우리 페인트 있죠? 그게 4.4%입니다. 그러면 이 노루홀딩스나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바닥권에 있어요. 이 주봉 차트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더 떨어져 봐야 솔직히 크게 더 떨어질 자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극동유화 같은 경우도 주봉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몇 달째 지금 행보하고 있는 이러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친다 해서 과연 2,000원 이 저점까지 내려갈 거냐를 했을 땐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뭐 4% 이상 큰 종목도 있지만 또 이런 종목들도 기업 견실하고 배당을 준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 회사의 자금 유동성 자금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쌍용양에 한번 더 봐주시면 어떠세요? 오늘 배당주 가운데서는 가장 플레이가 좋아가지고 우선주가 20%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고 본주하고 지금 우선주 보니까 괴리율이 꽤 커가지고 본주가 플레이가 좋았는데 오늘도 1%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쌍용양에도 배당 메리트 투자 있을까요? 투자 메리트 있을까요? 쌍용양해 같은 경우 뭐 네. 7% 이상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하나 더 띄어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로 하나 넘어가면 예. 일단 여당에서는 이낙연, 이재명이지만 오히려 앞으로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게 정세균 그 지금 그 국무총리가 야당 누구죠? 쪽에요? 아니 우리 여당 쪽에 여당 쪽에요?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세균. 그렇죠. 네, 국무총리. 그분 관련된 종목이 쌍용양이에요. 이쪽 예. 상무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쌍용양의 우선주가 그렇게 급등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그 영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예. 쌍두마차 그 이재명하고 이낙연이 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 문재인 그 마음속에는 정세균 씨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세균이 오히려 여당 쪽에서 한번
대선 주자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아마 이 쌍용량의 우선주 이들의 움직임 아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배당만 보고 투자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면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전략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테마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주말에 뉴스 나와가지고 네네. 일단은 막 늘어나는 거는 아닌데 저희가 이맘때쯤 계속 경험하게 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지금 우려가 조금 높아가지고 재발이 됐습니다. 오늘 움직이고 있는 이 테마단을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단계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이 바이러스라는 건 한 번 발생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한두 번 더 발생하고 정부에서 얼마나 밀착해서 그걸 막아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유료방에서 재발한다고 확언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고 막 수해가 나고 침수가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 예. 매몰됐던 데에 물이 차면서 그 오염수가 나오면서 분명히 이건 재발될 거라고 저는 봤어요. 아, 또 이게 날씨 영향 때문에. 예, 물.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늘 발생했는데 그럼 이들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면서 결국 그 옆에 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 지난번처럼 작년처럼 모든 돼지를 죽이지 않는 이상은 아마 또 나올까라고 봐요.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마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종목들 우리 섹터별로 하나씩 보면 볼까요? 네, 예, 자 이글백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장중에 거의 뭐 20% 떴다가 지금 한 13% 움직임 보여주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직히 이런 종목군들은 방향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한 번 더 또 추가적인 뉴스 나오면 또 급등하는데 그것은 결국 가진 사람의 영역이고 일단 보유한 분은 일정 부분 차익하고 추가적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태경 BK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석회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 뭐 닭 관련 종목 아니면 수산 이 상대적으로 또 수혜가 되면서 그들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번에 죽을 것 같지는 않고 변동성은 많이 주겠지만 네네.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괜찮다. 그러면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도 이제 눌리면 괜찮습니까? 들어가도. 그렇죠. 뭐 네. 일단 뭐 이글벳 하나만 보더라도요. 네네. 일단 보시면은 얘가 추세가 나름대로 20선 지켜줍니다. 그럼 얘가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은 좀 중기적으로 보면서 이 종목 갖고 가셔도 됩니다. 이들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 세상이 워낙 많은 바이러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려도 결국은 중간중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급등 나오는 게 이들 종목군이니까 이들 종목은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갖고 포트에 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잡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매수 찬스는 있을 거라고 봐주고 있고요. 이글벳도 거래가 많고 오늘 수산이라던가 지금 닭고기 관련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네, 한번 기회 엿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은 수익 더 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다음은 LG화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30일인가요? 이제 분사가 되지 않습니까? 분할이 되는데 잠정 실적이라는 거 처음으로 LG화학이 발표를 했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깔려있는 또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괜찮았어요. 어닝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 이전과 다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고점에서 지금 나름대로 지켜줘야 될 자리 지켜주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 추세를 제가 그었는데 여기를 완벽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양이 안 나오게 되면 결국 버벅대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실적만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 한 영업이익 측면에서 57% 적지 않죠. 또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158%라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줬는데 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 그동안의 주가를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 시점에서는 결국 투심입니다. 투자 심리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한번 수급을 한번 좀 보면 수급 보시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외국인이 엄청나게 이 종목을 받쳐주고 있어요. 즉 외국인이 받쳐주니까 이 종목이 그럼 계속해서 가느냐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박스 흐름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69만 2천 원인데 이 가격대를 치고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올려서 여기까지는 보여 73만 원이요. 근데 그 이상 더 가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외국인의 이 매수가 더 유지되면서 기관이 들어와주면 모를까. 거기서 차익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나온다면 결국은 얘도 이 자리가 박스 상단이 되면서 다시 떨어지고 결국은 기간 조정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73만 원 선을 단기간의 한계선으로 봐주셨는데 일단은 분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직 부식되지 않은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주말에 지금 코나 전기차 관련해서 리콜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배터리 결함이 LG화학이 됐지 않습니까? 코나에 배터리를 댔는데 이게 셀 불량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오늘 주가 하락의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LG화학? 네. 주가가 움직일 때는 악재도 무시해 버립니다. 뭐 이전에 보면은 그 저장장치 ESS 관련돼서도 뭐 문제가 있었지만 무시하고 올라가 버리. 그러죠? 그러면 이 배터리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LG 화학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그냥 살아 있고 나 가겠어 하면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들의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네네. 단순히 이미지인데 그러한 회사 이미지는 무시할 수 있는 게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이 주가의 영향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서 왜 그 배터리 불났잖아. 그러면 이 LG화학 이제 다른 차들도 안 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버리는데 결국 이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가겠다라고 또 이 정도는 버텨주겠다라고 한다면 악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외국인이 주도하니까 외국인이 매도로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의 상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악재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냐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요. 심리네요. 네, 결국에는 약간의 흔들리고 있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보면서 네, 큰 그림 그려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시장은 크게 주도주가 없습니다. 오늘 격하를 하다 보니까 뭐 관광, 항공 막 그동안에 피해를 받았던 종목분들이 다 올라가고 있죠. 그때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주도주는 없지만 결국 종목별 대응만 하면 크게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시장 걱정하지 말자. 10월 달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시장보다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목 선별만 잘하면 수익 난다라는 관점이셨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